제가 이제 미술 수업에서 뭐 이른바 이제 스마트 도구,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뭐 웹 2.0, 3.0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업에 해본 것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접니다. 예. 예, 보시다시피 되게 가름한 얼굴은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불리기를 네모반듯 심우성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얼굴도 네모나고 스마트폰도 네모나고 스마트폰의 아이콘도 네모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처음에 이제 학기 초입니다. 학기 초에 저희가 이제 미술 교과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집중 이수제로 해서 주당 4시간씩 보통은 주당 1시간이나 2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주당 4시간씩 지금 2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 갖고 이 4시간에 맞는 수업을 좀 짜야 된다. 짜야 되죠. 당연히 이제 한 주에 4번씩 하니까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. 표현 수업 중심으로 이제 미술이 진행되지만 원래는 감상이나 체험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어떻게 이 4시간 수업에 녹여낼까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하면서 마인드맵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죠. 예, 물론 마인드맵이라는 게 그냥 종이로 해도 되고 하는 것이 한데 그건 것 같아요.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집에 가다가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아 요런 거 하면 좋겠다 하면서 막 적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부터 있던 용어긴 합니다만 유비쿼터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언제 어디서나 뭐 그런 것 같아요. 나중에 뭐 이렇게 시간을 막 이렇게 따로 책상에 정식으로 앉아서 뭐 짠다기보다는 집에 가다가 맞아 이런 수업 했었지 요거 하면 되겠다 하면서 막 적고 그렇게 하면서 좀 수업을 구성을 했을 때 나중에 봤을 때 좀 시간이 좀 절약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스마트 도구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편해야 되죠.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물론 사용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쓰기 쉬워야 되고 아이들 가르치기 좋아야 되고 교육적인 효과가 쉽게 나와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좀 더 교육의 어떤 내 교육이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같은 건데 이제 이 작년 올해 이렇게 문예체 지원을 받으면서 신청서 내는 데서 낼 때 좀 활용을 해 봤고요.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건데 뭐 어렵진 않은 거고 이제 우리가 구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구글 도구들이 많이 나옵니다. 구글 문서 도구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 좀 사용하고요. 그리고 뭐 프레지라는 사이트 좀 사용하는데 구글에 보면 구글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스마트폰 보니까 뒤에 아까 잠깐 제가 늦게 와서 잠깐 훑어보니까 선생님들 뭐 아이패드 가신 선생님도 계시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신데 거기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 갖고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자기 그 일정 관리하고 그런 데 쓰는 용도인데 저는 이걸 수업 진도를 기록하는 걸 활용하거든요. 어떤 식이냐면 뭐 이렇게 지금 뭐 뒤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. 오늘 내가 수업한 거를 이제 수업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그 캘린더에 막 적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구글 캘린더로 들어가서 미리 이제 학기 초에 다 일단 기본적인 시간표는 집어넣고 여기서 뭐 이래 이래 뭐 픽실레이션 수업을 했고 이래 이래 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부차적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PC상에서 이제 집어넣은 내용이 바로 이제 연동돼 갖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무술 수업상에서 적용한 예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뭐 4가지 정도 분야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. 먼저 이제 시범이죠. 이제 미술 표현 수업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. 도구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좀 도구를 사용했고 그리고 작품 제작, 작품 표현 수업 자체에서 사용을 한 거죠. 예를 들자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 아이들 휴대폰으로 사용하게 합니다. 근데 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카메라를 뭐 학교에서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. 뭐 또 미술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사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쓰는 거죠. 그렇게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뭐 그 작품을 만든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작품 발표하게 하거나 감상하게 친구 작품 감상하게 하거나 그런 활동에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작품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걸 제가 이제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적어 놓거나 이런 걸 하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.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정물화 그리기. 뭐 정물화 그리는 수업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.
지금 이 녹화를 하죠. 녹화를 이제 여러 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니다. 첫 반 들어가서 자, 너 떠드는 놈 나와. 카메라 주고 제가 막 그림 거 찍게 합니다. 막 찍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다른 반은 제가 재빨리 쉬는 시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자, 얘들아 여기 봐라 그러면서 딱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애들 오 그러면서 열심히 보죠. 물론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. 근데 그게 제가 저거를 그림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저거를 5개만 6개만 하려니까 힘들고 나중에 좀 정리되면 이게 이제 프레지라는 사이트입니다. 프레지라는 사이트고 요즘 많이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리죠. 유튜브가 프레지에 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. 나중에 이제 완성품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리커라는 사이트입니다. 플리커라는 사이트에 아이들 작품을 찍어 놓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DSLR 카메라를 짊어지고 가서 애들 작품 찍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뭐 아이들 작품 가지고 뭐 출판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게 하고 뭐 제출하기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리커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발표를 시키죠.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. 발표를 하는 장면도 제가 안 찍고 아이들한테 뭐 스마트폰 제 거 준 다음에 이제 찍게 하고 그래서 발표를 진행하고요. 얘는 캐리커처 하는 수업이었습니다. 캐리커처 하는 수업인데 자,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해왔습니다.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캐리커처 하는 채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인데 아이패드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연결 부위인데요. 잭을 한 7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. 사가지고 뒤에 함 열어가지고 모니터 빼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면 지금 제 왼쪽으로 프로젝터로 제가 그리는 게 보여지고 동시에 녹화를 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죠.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프레지에서 보여주는 거죠.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좀 낯설더라고요. 자, 플레이. 뭐 이런 식으로. 글자가 좀 깨지네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1단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2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. 그리고 뭐 1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스케치를 해라. 아이들의 그 노골적으로 떠드는 소리가 다 들어가 버렸네요. 음소거.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. 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. 뭐 미술 시간에라도 좀 떠들어야죠. 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픽셀레이션 애니메이션 수업입니다. 아까 이제 말씀드린 표현 도구로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모습이고요. 스톱모션 어플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냥 카메라 기본 어플 사용해서 컴퓨터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. 스톱모션 어플을 사용해 갖고 바로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. 픽셀레이션 같이 간단한 것들은 바로 확인해서 뭐 한 2차시, 3차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수업도 이제 2학년 진행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기본 어플 활용해서 컴퓨터에서 편집까지 진행하는 수업을 했고요. 이제 모듬 짤 때도 이게 구글 도구 중에서 이제 스프레드 시트, 엑셀 같은 거 할 때 모듬 짜고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줘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. 지금 이제 2학년 애니메이션 수업하는 장면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촬영하는 장면, 스마트폰으로 이제 학생들이 촬영하는 장면이고요. 이렇게 뭐 촬영 진행하고 그리고 뭐 애들한테 뭐 써준 게 있는데 제가 하는 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작업하면서 모든별로 한 과정들을 페이스북에 올려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1학기에 한 거거든요.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. 이 페이스북이 만 15세인가? 되기 때문에 선생님 가입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막 하고 아빠 이름으로 가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는 선생님이 더 공부한 다음에 하자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. 뭐 이렇게 작품들이 나왔고요. 이건 이제 3학년 픽셀레이션 수업하는 과정이고 잠깐만 뭐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2학년 애니메이션 수업이었고요. 이렇게 뭐 진행을 해서 뭐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를 불러와서 무비 메이커에서
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에 딸려 있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무비 메이커로 수업을 이제 한 내용이고요. 그 다음은 이제 3학년 2주에 걸쳐서 첫 주에는 회의하고 둘째 주에는 바로 찍어서 만들고. 예. 이거 좀 짧으니까 좀 볼까요? 남자애들은 좋아하죠, 이런 거. 남자애들은 뭐 총, 칼, 뭐 에너지기파, 격투 끝납니다, 그냥. 예. 난리가 났죠, 뭐 시키지도 않는데 선생님이 이거 편집해오면 안 되나 막 이러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 왔네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요번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진행한 건데요. 이제 동양화를 그리기를 했습니다. 동양화를 그리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사하는 걸로 했습니다. 따라 그리기로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3단계로 나눠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패러디하거나, 세 번째 아예 내가 뭐 창작하거나, 그리고 뭐 참고할 작품을 조사해와라. 그거를 원래는 이제 저는 유인물로 처리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의 양식이라는 걸 활용해갖고 뭐 반 입력하고 내 번호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짠! 여기군요. 이렇게 하고 뭐 참고할 작품 찾은 거 이름 쓰고 하고 보내면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뭐 11반에 1번 권욱진이가 뭐 이렇게 뭐 얘는 뭐야 얘. 뭐 이렇게 쓰기. 이거는 제가 샘플로 보여주려고 쓴 거거든요. 이렇게 해라. 절대 우리 침도림 중 아이들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애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한 부분이고요. 그러면서 제가 쭈루룩 받아보면 되죠. 자, 그런데 간판 디자인하는 수업에서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뭐 방법은 동일합니다.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, 그리고 이제 감상을 할 때 이제 아이들 작품 다 만든 거를 뒤에 벽에 쫙 붙여놓고요. 또 감상하게 하면서 그걸 또 이 구글 문서 중에 양식을 사용을 해서 뭐 친구 작품 평가하는 걸 해봐라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작성을 하는 모습이죠. 물론 이제 그 학교에 좀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됩니다만 제가 이제 공유기를 들고 갑니다. 공유기를 들고 가서 장을 열어서 인터넷선을 빼서 꼽아서 얘들아 이거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. 그리고 막 하고 다시 뛰어와서 막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. 예, 그 다음 현대작가 따라잡기라는 수업이었고요. 이건 표현 수업이라기보다는 조사를 해오는, 그 현대작가를 조사해오는 수업에 사용을 했는데,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거, 이게 이제 마지막 소개가 될 텐데요.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구글에서 굉장히 구글에 의존적이긴 한데요.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, 테드에 이제 들어가시면 자막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여기 와서 이제 구글의 이 아트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양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죠.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미술작품을 볼 수 있고, 또 방금 나온 것처럼 또 100억 픽셀로 해가지고 볼륨을 줄이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유화가 오래되면 크랙, 금이 가거든요. 그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는다면 교과서나 이런 걸로 미술 작품을 보게 되는데,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미술책이 다른 교과서보다 크긴 합니다만은 커야 한 손바닥만 하거든요. 그거 가지고 과연 이제 그 작품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는데,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을 해보게 하고 지루하시죠? 조금만요. 마지막입니다. 이러한 유인물을 줬습니다. 이 유인물이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 소개해주고 저 테드 보여주고 이걸 찾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미술관에 가는 방법,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냐, 김포공항, 김포공항이 아니죠. 예, 해외여행을 많이 못 다녀봐가지고요.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뭐 파리행 비행기를 탄 다음에 파리에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과정을 써봐라. 그런 것도 써보고 위치도 표시해보고,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봤을 때 이제 작품들을 교과서에서 찾게 했거든요. 이제 교과서에서 감상했을 때 봤을 때와 그 서비스를 통해서 봤을 때 한번 차이점을 한번
기술해봐라 라고 했던 수업이었습니다. 좀 짧지만 좀 재밌게 했던 수업으로 기억이 됩니다. 자, 좀 네, 꽤 시간이 지나 버렸네요. 예,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네, 감사합니다.